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1일 화요일 아침 9시 37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의 재료로 활용된 것은 CS은행 이슈가 해결됐다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제가 어젯밤 영상을 생각을 해보니까 좀 시간 순서를 좀 헷갈려가지고 좀 잘못 이야기한 게 좀 있더라고요. 약간 오해하게 이야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CS은행 이슈가 해결된 게 일요일 밤에서 월요일 아침 사이였단 말입니다. 일요일 밤, 월요일 아침. 그러니까 이 소식이 미국 증시에 아직 반영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이거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된 줄 알고 약간 착각을 하고 좀 어젯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죠. 시간 문제 때문에 일요일 밤, 월요일 아침에 이 해결된 CS 이슈는 한국 증시에 제일 먼저 반영이 됐고 미국 증시에 반영되기도 전에 한국 증시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게 됐고 한국 증시는 CS은행 인수합병 됐다라는 소식에 상승 출발을 했다가 HSBC 은행 이슈 나오는 바람에 상승폭을 되돌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리죠. 그죠? 네. 미국 증시는 아직 CS 이슈를 반영할 틈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 CS 이슈가 좀 뒤늦게 좀 반영이 된 그런 측면이 있죠. CS은행 인수합병 소식 난 지 한 거의 24시간이 지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이제 어젯밤에 그 소식을 뒤늦게 좀 반영을 한 거죠. 저는 이미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됐다라고 그렇게 좀 착각을 하고 좀 어젯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CS 은행 그거 때문에 뭐 상승 마감을 한 거고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 불안감도 동시에 같이 나오긴 했습니다. HSBC가 좀 흔들흔들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CS 은행 문제가 훨씬 컸죠. HSBC 은행은 아직 망하는 거 아닙니다. 얘네는 좀 불안하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호재는 이렇게 큰 거고 악재는 비교적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미국 증시가요. 이 덕분에 오늘 일단 한국 증시는 대폭락, 뭐 연속적인 폭락을 일단 좀 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미국 증시는 뭐 일단 CS은행 인수합병 소식을 반영하고 나서 장중에는 특별한 뭐 어떤 호재나 악재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비교적 좀 차분한 하루를 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매일 밤에 그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은 온갖 호재와 악재가 막 섞여갖고 나와가지고 시장이 막 아침에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젯밤은 좀 비교적 할 이야기 없이 조용히 좀 시장이 마감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가볍게 기술적인 이야기들이나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말려 그래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렇게 시장이 좀 조용했던 거는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슈가 없이 좀 조용했던 것도 한 원인이 있지만 FOMC 회의도 있잖아요. 22일인가?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FOMC 회의 앞두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뭐 숨죽이기 뭐 그런 게 좀 나타난 거죠, 그죠? FOMC 회의 앞두고 경거망동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이벤트인데 연준이 지금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를 알려주는 이벤트가 이 22일 날 밤에 있는 수요일 밤에 있는 FOMC 회의인데 그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막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약간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변동성을 죽이고 어젯밤은 뭐 차분하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점들 때문에 일단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젯밤은 오래간만에 이제 다시 S&P가 강하게 치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은행 이슈,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해소가 된 거니까 CS은행 인수 합병되면서요. 그래서 어제는 나스닥보다 S&P가 그러니까 이 은행 이슈 때문에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은행 이슈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다시 S&P가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적일 겁니다. 정상적인 모습 나타났고 S&P가 더 강하게 올랐고 나스닥은 뭐 상대적으로 좀 주춤했다 이 정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수 더 많았고 하락 종목수 더 적었고 지금까지 긴축 속도 조절한다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 혼자 신났던 IT 빅테크들은 다소 서운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아무튼 뭐 분위기 좋으니까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이거 두 가지 개념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은행 위기가 계속되면은 긴축 속도 조절론이다 이러면서 나스닥이 막 올라가고요. 은행 위기가 계속되면은 그죠? 네, 은행이 계속되면은 그 긴축 속도 조절론이다 이러면서 나스닥 올라가는 거고 은행이익이 없어지면은 야 또 긴축하겠네 이러면서 나스닥이 조금 좀 서운해지는 거고 은행주들 많은 S&P가 올라가는 거고 약간 지금 이거 두 개가 지금 동상이몽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투자자들 간에 생각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어제 AT1 채권 완전 깡통되면서 야 이제 채권도 박살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게 어제 하루였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반영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자들은 됐다 그만하자 이제 올라가자 계속 이러고 있죠. 완전 온도차가 다릅니다. 완전 냉탕 완전 온탕 이렇게 좀 다르고 이게 이제 증시 그 성격에 따라서도 좀 다른 거죠. 나스닥은
IT 빅테크 전반적으로 뭐 어떤 뭐 성장주, 뭐 유동성의 수혜를 받는 그런 친구들만 빠글빠글 모여 있으니까 야 이거 은행들이 망하면 뭐 긴축 속도 조절한다 그러면서 막 지그들끼리 막 올라가고 S&P는 은행주들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흐름이 약세를 보이고 완전 지금 온도차가 온탕 냉탕 뭐 좀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 분명히 이 그죠 지금 쉽게 말해서 어떤 뭐 가랭이가 찢어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다리가 찢어지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다리가 지금 너무 많이 양쪽으로 찢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한계치까지 지금 다리가 찢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젠가 한 놈이 정신을 차리겠죠. 뭐 어느 쪽으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계속해서 이 올해 내내 그,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금융시장이 어떤 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다양한 각종 긍정론과 각종 어떤 부정론들이 복잡하게 섞이면서 가랭이 찢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가랭이 찢어지는 일들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각종 어떤 다이벌전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평상시 같으면 같이 가야 되는 지표들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는 지표들이 이제는 막 가랭이 찢어지면서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고 같이 가야 되는 지표들이 이렇게 가랭이를 벌리고 있는 이런 가랭이를 찍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해결이 되긴 하겠죠. 하여튼 그만큼 지금은 혼란한 시기다. 우리는 추세만 생각하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한번 체크를 했고요. 참 그 오늘 기술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좀 오래간만에 데이터 좀 보고 넘어갈까 하는데 이거는 그 차트 비교한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그리고 지금 차트를 비교를 한 건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실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뭐든 사실 금융시장 환경이 이게 똑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뭐 그래서 나온 거기도 한데 이 보시면 이때쯤 첫 번째 은행이 망했다라고 합니다. 은행 망하기 전에 이미 빠지고 은행 망했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유동성을 다시 공급하겠죠. 연준에서 은행 망했다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유동성 공급하니까 다시 증시가 막 크게 반등을 하고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됐다? 은행 붕괴된 것이 결과적으로 은행의 신뢰도 위기. 계속해서 은행 그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사건의 핵심은 어떤 은행들의 신뢰도 문제라고요. 내 은행은 망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요. 그런 고민이 결국 쌓여갖고 이런 시세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번에도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 물론 차트 모양은 좀씩 다릅니다. 첫 번째 은행이 망한 게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 뭐 사실 예전의 모양과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올라도 되냐 싶지만 예전에 더 올랐던 적도 있긴 있죠.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뭐 지금 많이 올랐다. 뭐 지금 시장이 왜 이리 강하냐. 뭐 이런 생각들 글쎄요. 강하다고만 안심할 수 있을지 뭐 지금 무조건 아래로 간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하여튼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대상승 전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이런 차트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걸 보면 충분히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안심할 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뭐 재밌는 지표들이 좀 있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연준이 지금 돈 꿔준 걸 나타내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돈을 더 많이 꿔주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위기가 이게 물론 그 엄청난 위기다. 지금이 뭐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런 위기다. 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분명히 위기는 위기예요. 전 지금 그래서 보통 이제 준 위기 상황이다 정도로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지표를 보면 완전 위기 상황으로 들어왔다라고도 한편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참 하여튼 애매합니다. 일부 지표들은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를 넘어선 그런 지표들도 있죠. 뭐 그런 은행들, 뭐 망한 은행들의 CDS 이런 걸 보면 2008년, 2009년 때 그런 거 넘어서기도 하긴 했죠, 그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요즘 국제유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국제유가도 그렇단 말입니다. 국제유가도 여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최근 모습이란 말이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이게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능력이 상당히 있는데 국제유가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0달러를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레벨 다운을 했잖아요. 그 레벨 다운 지금 굳히기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옛날에 있는 뭐 이런 뭐 기사들을 봐도 그렇고 2008년 4월 달에 뭐 끝이 보인다 뭐 이러면서 뭐 증시 낙관론이다. 지금 상황하고 약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긴축 속도 조절론이다라는 표현으로 이게 대체되고 있는데 하면서 막 지금 나스닥 올라가는 꼬라지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9월 달에 세계 금융 공황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여튼 근데 뭐 지금 이런 상황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저런 뭐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뭐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쭉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참고로 그래서 그 25bp 인상 확률이 이제 거의 한 73%, 74% 정도 되죠. 시장은 25bp 인상을 일단 기대하고 있다. 25bp 인상만 해도 사실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입장에서 동결만 안 하면 될 겁니다. 제 생각엔요. 50bp 인상도 충격이고 동결도 충격이고 25bp 정도 인상하면 시장은 아마 별 충격 없이 지나갈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한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22일 날 내일 밤이 이제 FOMC 회의인데 지금 미국 증시나 지금 이런 흐름들은 보면은 FOMC 회의 전에 미리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죠.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뭐 한번 쭉 이야기 풀어봤고요. 미국 증시 마감한 거 좀 기술적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좀 약간 위기였는데 결과적으로 3,900 지지력 테스트하고 4,000 부근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4,000 저항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아니라 뭐 특별히 아직까지는 뭐할 말은 없고 아무튼 추세적으로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꼬라지를 봐서는 4,000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갈 거면 어젯밤에 아래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 CS은행 소식으로 인해서 일단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일단 좀 더 올라가 보겠다. 최소한 요렇게 하락 추세 있었는데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추세선을 일단 한번 넘어보겠다라는 의지는 좀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 앞두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지 그런 의지가 보인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이제 워낙 무거운 저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 뭐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어딘가를 잘 못 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시장이 이건 엄청 강합니다. 이거는 매도세를 누적하고 있다기보단 이거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더 올라가려고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관점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나스닥은 이제 대세 상승으로 전환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넘어가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버티면 된다. 아직까지는요. 2월 2일 날 만들어놨던 디스인플레이션 선언을 했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날의 고점 혹은 이날의 종가 이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의 싸움을 우린 잘 봐야 된다라는 거. 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넘는지 안 넘는지 지금 그 싸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쭉 내용들 살펴봤고요. 변동성 지수는 조금 떨어졌겠죠, 그죠? 예, 변동성 지수들은 당연히 떨어졌을 겁니다. 어젯밤 웬일로 미국 증시가 좀 차분했으니까요. 변동성 지수들은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 레벨 업이 된 상태에서 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시장의 불안감은 남아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이 빅스는 위쪽으로 갔었어야 될 날에 좀 다소 좀 장대 음봉을 맞는 바람에 일단은 뭐 당장 뭐 빅스가 위로 올라가고 대폭등하는 거는 일단 김이 빠졌죠, 그죠? 예, 가야 될 때 한번 놓쳐갖고 타이밍 놓쳐서 김이 빠진 거다. 어젯밤이 좀 위험하긴 했었습니다. 예, 어젯밤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CS은행 인수합병 소식으로 일단 위기는 한번 넘겼다. HSBC가 좀 흔들리는 듯 하지만은 그거는 뭐 일단 홍콩에 있는 은행일 뿐이고 약간 이제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아시아일은 약간 좀 가볍게 좀 봐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슈는 좀 다소 묻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S가 주목받으면서 시장이 안심을 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젯밤 미국 증시, 뭐 미국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이런 게 좀 나타났으니까 CS은행 인수합병으로 금리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3.4라는 자리를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테스트하고 나서 일단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어젯밤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올라왔단 말이죠. 분명히 올라왔는데 올라오더라도 이게 일단 그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저점을 한번 확 낮췄다가 지금 이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얘는 이 아래 꼬리단 이 양봉을 보고 야 이제 추세 전환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얘는 여전히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가는 기세가 좀 강하다. 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게 속도가 좀 둔화된 거죠. 아래쪽으로 한 100km로 가고 있었다면 예전에는 아래쪽으로 가는 속도가 둔화가 된 거죠. 아직까지는요.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 맞아가지고 버벅버벅 하고 있어서 지금 속도가 좀 둔화된 거다. 일단 여전히 아래쪽으로 가는 그림이긴 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보시면 여전히 어떤 시장의 불안감은 좀 남아 있습니다. CS은행 인수합병 됐다는 소식을 미국 증시가 반영을 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어젯밤은 뭐 금리가 좀 반등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전반적인 불안감은 여전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확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확 레벨 다운이 돼야 이제 아래로 가는 건데 그건 안 됐습니다. 어젯밤에 아래 꼬리 달고 다시 튀어 올라왔으니까 아직 레벨 다운이라 하진 않을게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사실 전환된 건 맞긴 맞아요. 전환된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일단 뭐 종가상으로 저는 3.4까지는 붕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아직 좀 인정을 하지 않을게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를 해석하면서 꼬리 부분에 꼬리 부분은 좀 덜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스타일 차이입니다. 꼬리 부분,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를 어떤 추세를 결정하는 데서는 좀 이렇게 잘 활용을 합니다만은 이 실제적으로 뭐 레벨 다운이 됐냐 안 됐냐 어떤 힘의 어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저는 꼬리를 좀 약간 경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꼬리는 좀 가볍게 해석하고 시가와 종가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종가상으로 이 3.4를 완전히 붕괴시켜야 레벨 다운되고 본격적으로 아래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젯밤에는 그래서 아래 꼬리가 달아서 이렇게 됐다. 아직 금리가 뭐 하락 추세로 뭐 그 전환이긴 한데 좀 애매하다. 아직은요. 3.4 붕괴된 게 아니라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2년물 금리도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 금리든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들이 분명히 강해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투자자들과 주식 투자자들의 생각이 완전 다르다고요. 가랭이 찢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채권 투자자들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를 시장에 강력하게 반영을 하고 있으면서 얘도 어제 저점 낮아지고 2년물 금리는 이미 이런 건 명백히 붕괴된 겁니다. 그죠? 이런 건 명백히 붕괴가 된 거예요. 중요한 라인 밑에서 아예 놀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 붕괴가 된 거고, 다만 이제 어딘가까지 이제 반등이 올라오긴 하겠죠. 그죠? 하여튼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젯밤엔 전반적으로 되돌렸다 보실 수가 있겠고, 시장이 하여튼 혼조합니다. 달러는 또 크게 떨어졌습니다. 달러는요. 어떤 뭐 긴축 속도 조절론 뭐 요런 게 또 부각이 됐겠죠. 그죠? 긴축 속도 조절론 요런 게 부각이 되면서 뭐 달러는 또 하락을 했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는 별개다라는 거. 원달러 환율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뭐 위험,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뭐 투자 위험성 이런 게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달러 인덱스는 요즘 보시면 일단 중요한 자리까지 다시 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이 자리 103 초반 정도가 됩니다. 103 정도의 중요한 지지선이 있긴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긴축 속도 조절론으로 내려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좀 혼조한 모습이죠. 미국 증시. 증시는 올랐지만 뭐 약간의 불안감도 좀 같이 좀 남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봤고요. 그 유럽 증시도 그렇습니다. 어젯밤 마감한 유럽 증시도요. 이 유럽 증시도 보시면 하락세가 더 강한 거예요. 유럽 증시도요. 보시면은 어젯밤 분명히 저점이 확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런 거는 이 어떤 하락세가 좀 강하긴 강한 겁니다. 아직도 이 음봉의 절반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은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얘도 아래쪽으로 가는 속도가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불안감, 뭐 이런저런 호재 복잡하게 뒤섞여 갖고 어젯밤엔 일단 뭐 반등을 했다. 22일 날에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국제유가에 뭐 투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국제유가 뭐 투자하시고 싶으면 하시는데 아무튼간 이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어떤 그런 지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단 뭐 하락이 진행 중인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고 뭐 거의 하락이 멈춰 있는 그 정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71달러가 어떤 중요한 이 전저점 자리였기 때문에 71달러 붕괴가 돼서 67달러, 6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어쨌든 분명히 레벨 다운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굳히기 잘 굳었습니다. 일단은요. 일부 반등이 올라올 수 있지만 반등이 올라오면 반등식 매도 전략이 이제 정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금값 이런 것도 보세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물론 어젯밤 일부 올랐다 되돌렸지만 금값이 지금 보시면 이런 전고점을 보시다시피 훌쩍 넘었잖아요. 여기 저는 이 자리 시가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시가를 이미 훌쩍 넘어 있단 말이죠. 굳히기 하고 있는 거예요. 굳히기.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요즘 미국 증시는 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불안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함부로 지금 낙관론 이런 거 펼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위쪽으로 보시든 아래쪽으로 보시든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 증시는 뭐 일단은 어제의 하락을 일부 좀 되돌렸습니다. 어제 하락을 되돌려 가지고 사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삐끗했으면은 이제 대폭락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위기는 일단 좀 살짝 좀 넘긴 측면이 있긴 있고요. 이제 하여튼 오늘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오늘 풋옵션이 또 다시 올라야 될 자리에서 좀 주춤하면서 좀 일단 분명히 어떤 그런 대폭락에 대한 가능성 뭐 그런 건 분명히 좀 낮아지긴 했으나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옵션들 여전히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풋옵션들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선물 지수도 좋지만 풋옵션들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어쨌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대폭락 가능성 이런 거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풋옵션들 보면서 이럴 때는 언제쯤 시장이 또 변동성을 확대될까 이런 거 보는 거 중요하거든요. 풋옵션들이 지금 상황에선 일단은 지난번 박스권 상단 자리 뭐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매물 소화하는 일단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 풋옵션에도 이런 장대 음봉이나 이런 게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려면 이런 자리에서 장중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그래서 장중에 풋옵션들을 쭉 밟아버리면은 좀 시장이 안정될 수 있긴 하거든요. 지금 요즘에 풋옵션들 보시면 장중에 이렇게 잘 밟히는 경우가 없어요. 최근에 이렇게 움직임들 보시면요. 최근에 선물 지수를 보셔도 그렇고요. 그죠? 대부분 개장하고 나서 뭐 시작은 좋을지 모르나 끝이 항상 미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한국 증시. 최근에 움직임들 보세요. 뭐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죠? 당연히 하락장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하여튼 장중에 언제 한번 장대양봉을 장중에 매수세를 한번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장중에 매수세가 최근에 등장한 적이 잘 없습니다. 그나마 장중에 한번 매수세 보여주면 그 속임수였고 더 큰 폭락을 해버리고 이런 적들이 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장중에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매수세를 한번 자신 있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런 계속해서 이런 풋옵션들이 좀 잘 버티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좀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 보시면 좋지 않겠냐 뭐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선물 기준으로 하면 한 314, 뭐 313 이런 자리를 계속 저항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있는 이런 뭐 지지선도 있고 311.6, 뭐 312 이런 자리도 지지선이고 하여튼 좁은 자리 안에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좀 오늘 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한국 증시도 FOMC 회의 앞두고 있으니까 경거망동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에서 오늘 봐야 되는 거 그 HSBC 은행하고 홍콩 항생지수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홍콩과 항생지수 HSBC 은행이 지금 어떤 위기가 전이될 수 있는 다음 타자로 올라섰기 때문에 걔네들 주가 흐름 잘 보셔야 되고요. 걔네들이 급락하면 당연히 코스피도 영향 받겠죠. 그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코스닥은 그 여러분들 지금 딱 중요한 자리 왔습니다. 정말 나스닥하고 비슷한 느낌인데요. 나스닥 정말 중요한 자리 턱끝까지 차올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고 코스닥도 싸우고 있습니다. 약간 뭐 아니면 도인 그런 자리입니다. 뭐 위험 감수 성향이 충만하신 분들은 나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으로 빵빵 질러볼 수 있으나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아래쪽으로 볼 거면 사실 정석적인 건 약한 놈을 아래쪽으로 보는 게 좋죠. 그죠?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저항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 사는 건 근데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주식 사실 거면 저항을 돌파 한 장 하고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주식 사면은 굉장히 서운할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금은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들이대 볼 수 있는 상황. 물론 이 위쪽에 있는 저항 뭐 1190 정도 되는 자리를 못 넘는 걸 며칠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굉장히 중요한 저항까지 왔기 때문에 뭐 나는 위험 감수 성향이 크다.
코스닥은 분명히 잘못됐어.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는 한번 위험을 감수해 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늘도 충분히 아래쪽으로 베팅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일단 눌림시 매수 가능합니다. 1292원 붕괴되지 않으면 눌림시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세선 그어놓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가 일봉에서 그으니까 잘 안 그어져서 그런데, 이럴 때 분봉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본인이 원하시는 분봉 켜놓으시고요. 분봉에서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 연결하는 이런 선을 그을 수 있죠. 제가 1292원을 어떤 그런 자리로 드렸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분봉에다 선 그어놓고 이 라인이 붕괴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달러 매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달러도 포기할 때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 쭉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